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를 위해 제2회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총 45문제 풀어볼 텐데요. 이 45문제 중에 27개 이상 맞으셔야 합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는 문제를 전체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푸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36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제 3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양치질해라, 머리 빗어라, 속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2번,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번,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번,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5번,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정답은 5번,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5번이 요양보호사의 무슨 반응? 공감 반응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3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3번이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나 전달법은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주로 답이 되는 것은 뭐뭐 할까봐 걱정돼요, 불안해요, 이런 말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8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2번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를 잘 보시면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 표현하게 한다. 잘 표현하였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이것은 어떤 대상자 의사소통 방법인가요?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이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 시각적인 자료죠. 그리고 눈 깜빡이 이것도 잘 보이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보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2. 식사 전에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정답은 2번 식사 전에 물, 차, 국 등으로 입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2번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영양액을 몇 cc입니까? 몇 ml? 50ml 주사기를 사용하고요. 2번 구토하는 경우는 잠그고 시설장이나 관리자에게 알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가 아니죠. 우리 이 주머니 그냥 음식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설거지는 사용할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매번 세척하여 말린다 하시면 되겠고, 5번 영양액 주머니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가 아니라 여기 높이보다 높게, 위장 높이보다 높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문제 42번 휠체어를 탄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왼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4.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왼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을 대상자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3번이 화장실 변기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이거 1번부터 보시면 대상자가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은 건강한 쪽이죠. 1번은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 손으로, 건강한 손으로 팔걸이를 잡게 하고, 2번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4번은요 왼쪽 다리 힘 들어가요. 지금 왼쪽 편마비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못 줍니다. 5번은요 대상자 왼쪽 손으로 변기 못 잡죠. 오른쪽으로 잡아야 된다.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43번 보행할 수 없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 방수포를 깐다. 2. 변기를 차갑게 하여 침대 옆에 놓는다.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려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홀리블로 덮어준다. 정답은 4번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려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번이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이 되겠네요. 1번 우리 방수포는 어디 깔아야 되나요? 둔부 아래 깔아야겠죠. 그래서 무릎 아래는 틀렸습니다. 2번 변기를 따뜻하게 해 놓으시고, 3번 스크린을 치우는 옷을 입으면 안 되겠죠. 다 보겠죠. 그래서 치우지 말고 옷을 입힌 다음에 치워주시면 되겠고요. 5번 바지를 내리고가 아니라 홀리블을 먼저 덮고 그 밑에서 바지를 내린다.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 4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절차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2.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낮게 맞춘다. 3.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정답은 3번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에 붙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설명해 주셔야죠. 2번은요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같게 맞춰야 됩니다. 4번은요 변기를 대상자 오른쪽 침대 난간이 아니라 왼쪽 침대. 5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변기 앞이 아니라 밑에. 이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한 글자만 이렇게 바꿔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변기, 이동변기 밑에다가 쫙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5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될 수 있으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되겠죠. 4번, 5번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적절한 대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량이 적어질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 소변량이 적어질 때 2번이 여기에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먹은 만큼 배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몸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유 없이 소변량이 적어질 때는 반드시 보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대상자의 구강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혀 안쪽 깊숙이 닦는다. 2. 위쪽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이를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가는 소금으로 닦는다. 5.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입안을 닦는다. 정답은 2번 위쪽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이를 닦는다. 2번이 구강 청결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 깊숙이 닦으면 안 되죠. 3번은요. 똑바로 눕힌 자세보다는 앉거나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 하셔야겠죠. 4번 소금 쓰는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는 있는데 치약을 묻히는 게 아니죠. 치약은 칫솔에 묻혀야 돼요. 스펀지는 따뜻한 물에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48번.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 위 두툼하게 치약을 올려 치아를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칫솔로 치아만 닦고 혀는 닦지 않는다. 4. 앉을 수 없으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한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앉을 수 없으면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한다. 4번이 칫솔질 돕는 방법이 되겠고요. 1번 두툼하게 치약을 짜면 안 되죠. 눌러 짜세요. 그리고 2.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아니죠. 깨끗해질 때까지 헹구라 돼 있어요. 3. 칫솔로 치아만 닦고 혀도 닦아주세요. 라고 돼 있고요. 5번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치실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혈액응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칫솔질도 부드러운 솔 이용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 뺄 때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구강세정제로 의치 삽입 후에 입을 헹군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어 보관한다. 정답은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어 보관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의치 같은 경우는 틀니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는 이 틀니가 의치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50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마와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3.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 위에 오게 한다. 3번이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 머리 감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이마와 귀에 수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죠. 눈을 가려주시면 되겠고, 2번 한쪽 귀가 아니라 양쪽 귀를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방수포는 머리 밑에서가 아니라 어깨 밑에서부터 머리까지 깔아야 되겠죠. 이거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수건도 역시 어깨 밑에서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감싸준다 라고 돼 있어요. 5번도 허리가 틀렸네요. 문제 51번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 2. 샴푸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샴푸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정답은 1번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 1번이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드라이 샴푸는 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죠? 린스 헹구는 거 이런 내용 없죠. 그냥 드라이 샴푸만 쓰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3번 젖은 수건을 묻혀 사용하는 거 아니죠. 4번은 거품이 나도록 해야 되고요. 5번 물을 적신 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52번 대상자의 손발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1.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한다. 2. 무좀 예방을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3.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알코올로 닦는다. 4.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1번 각질이 있는 부위는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한다. 1번이 대상자 손발 청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각질은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로션, 오일 이런 것을 사용하면 보습이 되어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53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변기 위에 깐다. 2.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3. 음부는 비눗물로 닦아서는 안 된다. 4. 남성의 음경은 닦지 않는다. 5.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코 안은 닦지 않도록 한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면봉이나 귀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준다. 4.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을 반복하여 사용한다. 5. 얼굴은 목, 턱, 귀, 뺨, 입 순서로 닦는다. 정답은 3번 면봉이나 귀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가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정답이에요. 면봉이나 귀개로 귀 속을 닦아준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입구니까 정답이고요. 속을 닦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입구만 닦아준다. 문제 5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4. 불편한 쪽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3번이 우리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통목욕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먼저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 가장 지저분한 회음부 순으로 몸을 헹구고 통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틀렸죠? 2번 식사 직전에는 목욕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4번 불편한 손으로는 안전손잡이 못 잡죠. 건강한 손을 잡고 5번
요양보호사가 물 온도를 확인하는데 발끝이 아니라 어디로? 손등으로 확인하고, 발끝은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대상자 발끝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그래서 다음 다리에다가 바로 물을 뿌리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앉을 수 있는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벌어진 단추 있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는 가나다라 보겠습니다. 가. 마비된 쪽은 스스로 벗을 수 있게 돕는다. 나. 바닥이나 의자에 앉도록 한다. 다. 단추를 풀고 마비된 쪽 어깨에 옷을 조금 당긴다. 라.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서 벗긴다. 자, 가나다라 순서 옳은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나타라가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먼저 바닥이나 의자에 앉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단추를 풀고 마비된 쪽 어깨에 옷을 조금 당긴다 해서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자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한 쪽 소매를 당겨 벗긴다. 마지막 마비된 쪽을 벗길 때는 마지막에 벗긴다 해서 가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된 표준교재 416페이지에 1번, 2번 내용이 되겠네요. 문제 57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는 가나다라 마까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자, 올바른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번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가나 다마 나 해서 먼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가까이 서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해서 가지런하게 해주는 모습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우게 해주고, 그리고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앉히는 순서를 했으니까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해서 마지막이 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 내용은 표준교재 429페이지 편마비 대상자 일으켜 앉히기 나와 있어요. 그림 그거 보시면 더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5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문턱을 오를 때. 2. 경사로를 올라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3.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을 갈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어쩔 때 이렇게 앞바퀴를 들어야 되나요? 정답은 1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문턱을 오를 때. 1번이 이렇게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가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티그자 모양이 울퉁불퉁, 문턱, 그쵸, 오르고 내릴 때는 이 모양 티읕자 있으면은 정답이 되겠네요. 앞바퀴를 들어야 되는 순간입니다. 문제 59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1. 지팡이 먼저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먼저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2번 지팡이 마비된 자리 먼저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 해서 내려올 때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올라갈 때는 반대로 건강한 다리 먼저, 마비된 다리가 나중에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60번. 다음 복지 용구 중
대여 품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은 간이병기, 2번은 보행기, 3번은 욕창 예방 방석, 4번은 목욕의자, 5번은 휠체어네요. 이 중에 대여 품목은 무엇이냐? 정답은 5번 휠체어가 대여 품목이 되겠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요. 구입 품목이 되겠습니다. 문제 61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하도록 한다. 2.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하게 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해조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5. 가급적 도전 과정을 많이 한 곡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정답은 4번 해조류, 견과류의 섭취를 증가시킨다. 4번이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 식사 원칙이 되겠네요. 혹시 3번 하신 분 있나요?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 이거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이 되겠네요. 문제 62번. 대상자의 친구류 A와 선택시 고려사항 B를 옳게 연결한 것은 보시면 A, B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 2번 이불 커버는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번은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는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는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잘 보시고요. 1. 물을 뿌리고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2. 산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3.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4. 80도에서 120도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속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 3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도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4번.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2.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3. 대상자의 외출 목적은 동행 중 파악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5번이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5번. 식사 도구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4번이 식사 도구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66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았어?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이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 어르신 건강이 좋아지면 집에 갈 수 있어요. 2. 시설장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3.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4.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5.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계실 거예요. 정답은 3번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봐요.
3번이 대상자의 질문에 반응을 해주고 존중하는 느낌이 드시죠?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67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너무 자주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4.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5. 밥 대신 사탕이나 과일 중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3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3번이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밥 드셨으면은. 그리고 식판을 치우지 않고 보이는 곳에 잠깐 놔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문제 68번.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방 안 불을 끄고 혼자 있게 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요양보호사랑 같이 잠을 자자고 하며 억지로 재운다. 4.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주어 낮잠을 못 자게 한다. 5. 취침 전에 매일 저녁 수면제를 먹인다. 정답은 4. 낮에 꾸벅꾸벅 저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주어 낮잠을 못 자게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낮에 자버리면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배회를 하게 되겠죠.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낮에 자고 있으면 말을 걸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9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집중하도록 주의를 시킨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신체적 욕구라는 게 뭐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배회하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는 화장실 가고 싶으실 때 소변이나 대변 마려울 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욕구를 확인한다가 되겠습니다. 문제 70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옷장 속으로 숨으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이제 이상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이제 이상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3번이 대상자가 이렇게 정신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1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음악만 틀어주면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우리 산책 가요. 산에 가면 꽃도 있고 좋아요. 2. 계속 욕을 하면 방에 혼자 있게 할 수 있어요. 3.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시설에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줘야 해요. 5. 모두 좋아하니 어르신도 같이 좋아하면서 참으세요. 정답은 1번. 우리 산책 가요. 산에 가면 꽃도 있고 좋아요. 1번이 지금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어르신에게 피해를 주죠. 이때 환기를 시키거나 관심을 전환시키거나 그리고 격리, 산책을 하면서 다른 어르신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2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성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의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2번이 대상자가 이런 문제 행동, 특히 성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73번.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를 볼까요?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1번 옷을 갈아입힌다. 2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번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번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3번이 보기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바지를 내리려 하고 이런 것들은 배설도끼에서 나오는 비언어적인 의사 표현이다 라고 했죠. 치매 어르신들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을 관심을 잘 가져주셔야 됩니다. 문제 74번.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이 된다. 3. 맨손 체조 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5번이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75번.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도록 그대로 둔다. 2.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3.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 신속히 전류를 차단한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신속히 전류를 차단한다. 4번이 감전된 상태에서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네요. 차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을 확인하던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전기가 차단하기 전에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문제 76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2.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3.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 2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번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77번. 식사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거 하임리법이죠. 질식, 기도 폐쇄 때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78번. 정수기를 사용하던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휴지로 덮어둔다. 2번 물집을 터뜨려준다. 3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4. 화상 부위에 얼음물을 직접 대준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3번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1번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회복 자세, 호흡 확인. 2. 반응 확인, 호흡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회복 자세.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기도 유지, 회복 자세, 가슴 압박. 4.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회복 자세. 5. 반응 확인, 호흡 확인, 회복 자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정답은 4번. 반응 확인을 하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양쪽 어깨를 두드리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119에 신고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대상자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가슴을 보면서 10초 이내에 호흡 확인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1분에 100에서 120회 하고요. 깊이는 5cm 정도 들어가게끔 손꿈치로 정확하게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슴 압박이 되겠죠. 그 다음 의식이 돌아오면 회복 자세를 옆으로 해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충격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심장 충격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을 제일 먼저 켜고요. 패드를 부착시키고 심장 리듬 분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 전기 쇼크를 주고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가슴 압박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선생님들 실기 파트 36번부터 8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총 45문제고요. 그중 27개를 맞으셔야 합격 인정이 됩니다. 몇 개 맞으셨는지 보시고 다음에는 3회 모의고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